한동수 변호사께서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그 개정 방향 또는 쟁점을 보다 구체화해서 아까 우리 한인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좀 의의를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마지막 여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존재시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안수사권을 허용할 것인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그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연결할 장치인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권을 어떻게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인가입니다. 아울러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검사는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배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검사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통제할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이 제2의 무소불위 검찰청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기왕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간 인권 옹호 기관이라 내세우면서도 정작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무시로 해온 그러나 어떠한 통제와 견제도 받지 않았던 검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사 기소의 실질적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논의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성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집 45페이지 검사의 수사권 폐지 및 관련 규정 재정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행하기보다 법률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공소관의 역할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 경우 제196조 검사의 수사 규정, 제197조의 4 수사의 경합 조항도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198조 수사의 준수사항에서 주어에서 검사를 삭제해야 됩니다. 제197조의 2 보안수사 요구 조항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자료집 46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수사 지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 이후에도 해당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한 사건을 계속 관리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안수사 요구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이행 의무 기간을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긴급한 경우 긴급 보안수사 요구권도 따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경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 요구를 명문함으로써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만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보안수사를 할 것과 같이 아주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요구의 간행도 개선할 수 있도록 문서로 보안수사의 요구의 대상, 방법, 절차, 시기 등을 명시하는 등 보안수사 요구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집 47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 요구 및 재수사 요청권의 재정비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를 전제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를 배제하고 보안수사 요구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197조의 3 시정조치 요구, 245조의 8 재수사 요청 규정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245조의 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규정에서 이의신청의 주체를 국민권익보호 차원에서 종래
고소인에서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되 이 신청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해 수사 대상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료집 49페이지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배제함에 따라 수사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예시를 들겠습니다. 222조 변사자의 검시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의 주체에서도 검사를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312조 제1항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검사 작성 진술조서, 검정의 증거 능력에 관한 규정도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료집 51페이지입니다. 부안 수사를 대체할 사실 확인 제도의 도입입니다. 검사의 직접 부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서면 기록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조사 또는 면담 등과 같은 사실 확인 절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 사이의 공백을 메우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매개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이러한 면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부안 수사권 폐지를 무력화하는 우회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됩니다. 면담, 사실 확인의 법적 성격도 형사소송법상 수사가 아닌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적 절차로 규정하여 양자의 이론적 경계를 명확히 획정해야 됩니다. 이처럼 검사의 비수사적 대면 절차를 통한 사실 확인을 도입한다면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이른바 제316조 규정의 조사자 정언에 사실 확인 절차에 관여한 검사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사실 확인 절차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불일치하게 만드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모순 진술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법원으로 하여금 수사 절차상의 위법 행위 및 사실관계의 변화 등을 확인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집 53페이지입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검사의 직접 부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의 수사를 뒷받침하는 검찰의 직접 수사 인력도 잔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청 직원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에 관한 제245조의 9 규정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집 54페이지입니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폐지해야 됩니다. 특사경을 일반 사경과 마찬가지로 독립적, 자율적 수사 주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집 55페이지입니다.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사법경찰관에게도 객관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경의 범위를 중수청과 특사경과 부합하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현행 경위부터 경무관까지를 아래로는 경사부터 위로는 치안총관까지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객관 의무를 명시하여 수사의 책임성,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집 56페이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통한 통제를 그간 검찰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인권 보호 기능을 수행할 이른바 수사 인권 보호관 제도를 신설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수사에 집착하여 인권 침해를 일삼아 왔으면서도 인권 옹호 기관임을 내세웠던 검찰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경찰 10일, 검찰 10일 등 총 30일에서 경찰 7일, 검찰 14일 등 21일로 단축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집 57페이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도 영장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 판사의 대면 심리 절차 등 사전적 심리 절차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주입 57페이지입니다. 부당한 수사 방식 제한, 출국 금지 등의 억제, 장시간 수사 및 심야 조사의 제한 등 인권 보호 장치를 상향 법률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 법무부령으로 있는 인권 보호 장치 중에서 수사 과정에서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의 제한, 출국 금지 억제 등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서 수사기관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집 59페이지입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에 대한 통제입니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은 정당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특정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자의적 영장 불청구 등의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광역공소청의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추천권을 법률에 명시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집 60페이지입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신설하여 독점적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첫째, 검사의 객관 의무를 명문 규정으로 도입하여 기소권 행사의 공정성을 규범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정 신청을 현행 고소인에서 고발인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인용하여 공소 제기를 결정하더라도 기소를 원치 않았던 검사가 소극적인 태도로 공판에 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재정 신청 인용 사건에 한하여 검사를 대신해 공판을 전담하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춘 미국의 기소 배심 제도, 대배심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검찰 심사의 제도와 같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로 가는 것을 목표로 과도기적으로 광역공소청의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다만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논의는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수사 기소의 분리 취지가 형사소송법에 충실히 반영되어 지난 80여 년간 왜곡된 검찰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혁명적 개편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검찰개혁의 저항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